안녕하세요. 잠시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비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얼굴이지만 우리는 과연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때로는 내 성격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더 큰 성공과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 열쇠가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더 나은 나로 성장하며 매력적인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단순히 당신의 외모나 말투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당신, 바로 당신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힘든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인격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 우리가 직접 만들고 다듬고 세련되게 가꾸어 나가는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을 가꾸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해진 틀 안에 가두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마치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땅에 뿌리 박힌 나무가 아닙니다. 같은 생각, 같은 습관, 같은 약점을 지닌 채 한자리에 머물러야 할 운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간이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가진 존재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아 성찰, 즉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증에 적힌 정보 혹은 사회에서 맡은 역할 말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의 분노를 일으키나요?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자신과 조용히 마주 앉아 깊이 성찰할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감정, 나아가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아마 내 성격이 원래 이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그의 본성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채 굳어진 습관은 아닐까요? 만약 그가 잠시 멈춰서 자신의 행동을 분석해본다면 그 분노가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과거의 경험 혹은 내면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성찰의 힘입니다. 이 원리는 당신의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라고 물어보세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서일까요?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정말 내가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누군가로부터 넌 부족해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회적 통념과 두려움이라는 여러 겹의 포장지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아 성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SNS 피드를 넘기고 끝없는 콘텐츠를 소비하며 모든 고요한 순간을 소음으로 채워버리죠. 하지만 진정한 자기 발견은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장에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거나 조용한 곳에 앉아 명상을 하거나 홀로 산책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 속에 숨겨진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특정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것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넌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볼까? 그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까? 타인의 피드백을 당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세요. 실수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수로부터 도망치거나 남을 탓하는 대신 온전히 책임을 지세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여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신의 행동을 더 많이 분석할수록 당신은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자아 성찰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단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강점을 알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나의 약점을 한계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여정을 이끄는 운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면 당신의 삶에는 문제와 실패, 실망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가능성을 보고 해결책을 찾고 좋은 것에 집중하도록 훈련시킨다면 당신의 삶은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더 강해져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문제를 외면하거나 인생이 쉽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경험이 많습니다. 1990년대 후반 모두가 힘들었던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더 단단하게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운명을 가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다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난 못해, 이건 불가능해, 실패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내뱉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즉시 멈추고 그 생각을 바꾸세요. 난 못해 대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대신 만약 성공한다면 어떨까? 라고 상상해보세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모든 상황에서 최악을 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당신도 그들처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이야기하고 성장을 믿고 당신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역시 당신의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하거나 SNS를 보며 부정적인 소식들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온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확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하루를 훨씬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몇 분간이라도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나는 오늘을 더 나은 날로 만들 힘이 있다. 나는 강하고 유능하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인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인생의 파도를 더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 큰 자신감과 평화, 그리고 힘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소통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인격은 효과적인 소통 능력 위에 세워집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감과 명확함을 가지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못된 말을 할까 두려워 침묵하거나 반대로 별다른 영향력 없이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통은 매일 배우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훌륭한 소통의 첫걸음은 경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이란 말하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듣기는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이 주에 깊게 들을 때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들도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의 말을 듣는 척하며 자신이 말할 차례만 기다리는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나요? 답답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들으세요.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감정까지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잘 듣는 사람의 대답은 깊이가 다르며 사람들은 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감이란 목소리를 높이거나 대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믿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만약 당신이 머뭇거리거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과 같은 불확실한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면 당신의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라고 믿습니다. 또는 저는 확신합니다. 와 같이 힘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당신은 훨씬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몸짓 언어, 즉 비언어적 표현 또한 소통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당신의 자세나 표정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자연스러운 손짓을 사용하세요. 팔짱을 끼거나 바닥을 보며 말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신호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모든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한 뒤에 대답하면 당신의 말은 훨씬 더 지혜로워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분석한 뒤 대화의 가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 즉 감성지능은 효과적인 소통의 핵심입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이견이 다를 때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어려운 대화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즉시 반박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상대방의 요점을 이해한 뒤 차분하게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할 때 당신은 모든 대화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그 누구도 훌륭한 소통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말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모두 수년간 연습해왔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회의에서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고 토론에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세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가짐이 당신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넘어진 아기가 걷기를 포기하지 않듯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매일같이 다듬고 성장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며 당신의 인격을 빚어나가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당신 안에 잠든 그 위대한 예술가를